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자, 잘 쉬셨습니까? 네. 자, 힘을 내서 이제 또 1시간 달려가시죠. 50분 안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시간에는 경매가 뭐고 공매가 뭔지, 대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이런 용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지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뭐 배웠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매하고 공매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표에 보면은, 아까도 배우셨지만은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 그 다음에 공매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법 자체가 국세 징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는 전회차에서 20-30%씩 떨어지죠. 그래서 전회차가 5억이다. 그러면 4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이니까 다음 달에는 4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매 같은 경우는 최초의 1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은 5억의 10%니까 5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다르죠. 최초의 10%가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5억짜리면 5천씩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 4억 5천 되고 4억 5천이 4억 되고 4억이 3억 5천 되는 이 구조가 공매 구조입니다. 대신 공매는 매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떨어지면은 40%가 떨어지는 거죠. 한 달에 4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매는 한 달에 20에서 30 떨어지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경매보다 공매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공매는 매주 하고 경매는 매월 하냐. 세금은 빨리 걷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야, 빨리 좀 사가. 그래서 돈 좀 걷게. 요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국가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이익 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 돈 걷어야지 우리가 삶을 운영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명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큰 어려운 걸로 하나 대두되는데,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어떤 가벼운 절차가 있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만 딱 보셔도 소송이라고 써져 있는 게 조금 더 힘들겠죠? 예, 좀 힘들어요. 소송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통상 뭐 6개월씩도 가고 1년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통상 짧으면 10며칠, 길면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이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게 경매다, 공매다?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사실은 이 명도소송을 인도명령처럼 가벼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명도 소송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매주 열어도 그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장을 열되 빨리 내보내는 제도만 갖춰진다면 국가가 세금 걷기는 더 용이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관심 안 갖죠. 이슈가 되는 법만 관심 있지. 이런 거는 누가 입법을 뭐 제시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해도 될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잔금은 경매는
매각 허가가 확정된 다음에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한 14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잔금 기일이 잡히는데 잔금은 통상 30일 정도 안에 냅니다. 통상. 공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천 이상일 때 30일, 3천 미만이면 뭐 7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의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는 잔금 기일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외우실 일이 아니고 아예 써놨습니다. 거기에 어떤 물건별로 언제까지 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원 경매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런 2가지 어떤 유형이 있고 공매는 4가지 있죠.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어떻게 외우지 이러지만 쉽게 얘기하면 압수, 국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엇을 압수한다 라는 느낌으로 압수, 국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강제 경매라는 건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강제로 하는 것 같죠? 강제로. 임의 경매는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제의 느낌은 좀 덜 나죠? 예. 임의 경매, 임은 뭐죠? 한영훈의 임의 침묵 아시죠? 예. 당신을 가르칠 때 임이라고 그러죠. 님. 그죠? 그래서 의자는 뭐냐면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당신 뜻대로 경매를 하세요. 그게 아까 말한 근저당입니다. 애초에 설정할 당시에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은 당신 뜻대로 처분하세요. 라고 약속하고 들어가는 게 근저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할 때 그 국민은행 같은 데 가서 해보면은 대출 서류 사인하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사인을 막 여기저기 합니다. 그렇게 설정하는 근저당이 국가가 법으로 어떤 효력을 줬냐면 경매를 신청할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쳐도 돼 라는 효력을 주고 그럼 국민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근저당 설정 서류에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신 뜻대로 경매를 치세요. 그러면 임의경매, 즉 은행에서 대출을 하다가 경매를 당하면 임의경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카드나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을 때 또는 술집에서 긁었는데 안 갚을 때 주로 강제 경매가 오죠. 압류, 가압류 이런 형태가 강제 경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 공매의 법적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공매 먼저 보실까요? 공매는 우선 체납이 이루어지겠죠? 체납을 하게 되면은 압류를 하게 되죠. 압류. 압류를 해서 공매가 개시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을 팔아치우려면은 그 물건의 가치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걸 감정평가를 하고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채권 신고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빚쟁이들, 주변의 어떤 관공서 또는 이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야, 너 받을 거 있니? 빨리 신고해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아치우고 이제 잔금 납부하는 이런 어떤 평범한 절차가 공매 절차인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은 경매는 경매 개시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죠. 누가 하죠?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그죠? 여기에서 압류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압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뜯기 위해서. 그러면 경매라는 것은 이 경매 개시 신청은 채권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무슨 타경 이렇게 붙으면은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3 타경 125 그러면 2013년에 접수한 125번째 사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경 이렇게 붙으면 경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집행관이 나와서 현황 조사를 하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뒤지다 보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그 어떤 서류가 있고 거기에다가는 그 건물이면 건물,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점유하는 사람, 또 그거의 면적,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집행관이. 그래서 집행관이 나와서 조사를 우선 해요. 사실조사를 싹 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나가가지고 이 집은 얼마짜리 집이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에 팔아치우기려면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요구라는 건 여기에 있는 배분요구처럼 이 땅이 팔렸을 때 돈을 배당을 해야 되겠죠. 배당을 하려면 이 관계자, 즉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못 받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이 종기일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신고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대금을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걸 종기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매각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경매 낙찰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것을 허가할지 불허할지를 결정하는 걸 허부결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또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생각을 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했을 수 있겠죠. 어떤 누군가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이 안 돼서, 어떤 경우는 임차인한테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라라는 통지를 안 해가지고 임차인이 자기 집이 그 세를 사는 집이 경매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밝혀지면 판사가 매각을 불허해버립니다. 불허. 야, 이거 다시 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즉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시간이 7일입니다. 이렇게 매각일 이후 7일째 허부 결정을 하면서 절차의 하자들을 막 따져보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 다음에 또 7일간의 또 여유를 줘서 이거를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총 14일 정도, 오늘 1월 1일 날 낙찰을 받으면, 아니 12월 1일 날 낙찰을 받으면 12월 15일 날까지 14일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의사결정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기일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하죠. 대금을 내면, 돈을 내면은 바로 그 즉시 소유권이 바뀝니다.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도 바뀝니다. 그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돈만 내면 네 거야. 이렇게 간편하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을 열어놓고 소비자를 불러놓고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파격 할인 세일까지 했죠. 롯데백화점처럼 70%, 80%까지 할인하듯이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기웃기도 하긴 해. 그런데 사람을 내보내는 걸로 막 그 주눅이 들어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인도명령이라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죠. 와서 빨리 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편의를 좀 줘야지 시장에 손님이 꼬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편의를 주는 거가 뭐냐면 돈 내면 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네 거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기일 돼가지고, 이제 배당기일은 뭐냐면 돈을 내고 나서, 자, 낙찰이 되고 14일이 지나죠? 14일이 지난 다음에 30일 안에 잔금을 내죠? 잔금을 내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30일 이후에 빚잔치를 해서 쪼개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낙찰을 받으면은 1월 15일까지는 갔다가 2월 15일께 정도 잔금을 치르죠. 2월 15일께 정도. 물론 그 전에 치러도 됩니다. 2월 15일까지 내라라는 얘기는 2월 1일 날 내도 된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2월 15일 날 내면
3월 15일 정도의 배당기일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도를 할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나가지요 라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세입자들이. 그럼 돈을 받아야 나가죠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돈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언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월 15일 되겠죠? 내가 1월 1일 날 사도 3월 15일 날 나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경매라는 건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낙찰을 받으면 통상 4월 정도면은 자기가 이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내 거가 됩니다. 통상. 그죠? 아까 보면 1월 1일 날 낙찰 받아도 2월 중순에 잔금을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한 2달 안쪽에 사람을 내보내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변수는 잔금을 치른 시간이 30일 줬지만 여러분들이 10일 만에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일이 단축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2달이 아니고 대화를 했더니 재계약으로 안 치는데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계약이 돼버리면은 내보내고 말 거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안정이 돼버리기도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운용의 묘죠. 진행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 이거는 법적인 관점에서 진행 상황을 본 거고 지금 이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진행 상황을 제가 표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1단계부터 이제 9단계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통상 우량 물건의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하나 잡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경매 사이트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매 사이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총이죠. 총이죠. 총 없이 전쟁 나가는 군이 없죠. 근데 경매 투자한답시고 검색 사이트 하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빌려 쓰면 돼. 전쟁에 가서도 총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놈이 야, 다 쐈어. 나도 좀 쏘게 줘봐. 그러면서 전쟁하는 놈 없죠. 자기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검색을 막 하면 아까 몇 개 정도 된다 했어요? 한 16,000개 이상 넘습니다.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어느 걸 딱 마음에 들어서 찝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건을 검색하는 어떤 기법과 기교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 보죠. 근데 그 어떤 기교에 관심이 없이 나는 그냥 본다. 나는 어떤 훈련 안 받아도 원래 타고나기를 나는 잘나서 그냥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차는 몰지만 카레이서는 안 되죠. 그죠? 차 몰고 아무리 세게 밟고 돌아다녀도 카레이싱을 하는 선수와랑 부딪히면은 잽도 안 되죠. 그럼 카레이서가 타는 차가 뭐 특별한 도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브레이크 하나, 엑셀 하나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술의 차이가 좀 있다. 즉 검색하는 것도 분명한 기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야지 하고 고르는 게 있겠죠. 우량물건, 나 이거 검색해야지.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찝어내죠. 그 찝어내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원이 3개가 있었죠. 그 중에 그 한 원이 뭐냐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 요거를 사면은 돈이 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를 고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권리 분석이 이건 괜찮네? 라는 2가지 어떤 원이 3가지였었죠? 아까? 그렇지만 2가지의 원에서 내 마음에 땡기는 거를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우량물건이라고 붙인다. 제 눈의 안경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우량물건으로 붙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잘 고를 때처럼 야, 이거는 우량물건일 거야. 이렇게 이제 주로 고르죠. 자, 골라놓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아,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조사를 들어가는 걸 시세조사라고 하고 분석하는 걸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질문하셨었죠. 네, 질문하셨죠. 시세조사를 많이를 해도 시세조사 어떤 기법을 모르면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조사 기법은 아까도 제가 이제 팁을 제가 이제 교육 중에 드린다 얘기했는데 시세조사 기법만 강의를 하면 통상 1시간 반 정도를 내리 주구장창 떠들어야지 되는 정도 분량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팁을 드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 이렇게만 보면은 앞면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옆면만 보이죠? 이렇게 봐야 뒷면을 봐. 이렇게 보면 뒷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뒷면을 보려면 뒷면을 보기 위한 어떤 내가 몸을 돌든가 얘를 돌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의 시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봐서 하나의 일체적인 장면을 다 봐야 사물을 완벽하게 이해하죠. 그런 것처럼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산다라고도 물어보고 판다라고도 물어보고 경매다라고도 물어보는 거다. 즉 관점을 달리해서 물어봐야 된다. 이해되세요? 이거 처음 들으신 거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가지 관점에서 물을 때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질문을 표본을 한 군데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업소를 많이 조사한다는 거다. 어떻게? 이 세 가지 관점.